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7일 목요일 아침 9시 3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 S&P가 1% 정도 하락을 했죠. 긴축 우려, FOMC 의사록 내용이 상당히 긴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하자면은 이 중요한 지지선을 어젯밤에 깬 거죠. 4,500짜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어제 깼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700이 중요하다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자리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젯밤의 하락으로 인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3월 중순부터 시작되던 반등이 끝나고 이제 아래쪽으로 탄력적으로 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죠? 반등이 멈췄다가 아니고 이제 아래로 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을 어젯밤에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S&P는 4,500이었고 나스닥은 14,70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 붕괴시켰는데, 근데 어쨌든 어젯밤 영상에서 저는 이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께 약간 우려의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속 시원하게 잘 하락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려가 없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이야기 드렸던 우려는 아직까지도 좀 저는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젯밤에 이 움직임의 속도나 폭이 좀 빠르고 가팔랐던 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어젯밤에 하락하다가 어딘가에서 탁 멈췄죠. 그 어딘가가 어디냐면은 S&P 기준으로 보시면 4,340과 4,540 정도가 어떤 중요한 마디라 생각해서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한 마디로 올라오는 과정에 여기 중간 자리에서 보시면은 한 몇 거래일 동안 쉬어갔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왜 쉬어갔겠어요? 어떤 격전지니까 쉬어갔겠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하락을 해서 이 지지선 있는 데까지 탁 터치를 하고 여기서 일단 반등이 튀어나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중간 이렇게 그 제가 마디마디를 꺼놨는데 그 마디 중간쯤에서 얘가 몇 거래일 동안 쉬어갔죠. 그리고 어젯밤에 그 쉬었던 그 자리를 일단 탁 터치하고 약한 아랫꼬리를 달긴 달았어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젯밤에 우려 이런 걸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속도가 빠른 듯해서 그래서 지금 한 마디를 하루 만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뭐 물론 이거 한 마디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간 어떤 중요한 한 레벨을 통째로 다운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운시키는 데는 어떤 큰 힘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4,500이란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자리를 장중에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깨는 게 좋긴 할 거거든요. 뭐 물론 그에 맞는 재료는 있었어요. 저런 거를 붕괴시킬 만한, 저런 걸 개파락으로 한 번에 붕괴시킬 만한 재료들은 있었죠. 뭐 브레이너드의 어떤 립 서비스 이런 게 분명히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인정은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자리를 붕괴시켰다는 이런 게 조금 좀 신뢰도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4,500, 14,700이란 자리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거 이렇게 붕괴시켜도 되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어쨌든 이 속도가 어제 하락의 속도와 폭이 조금 가파르고 그 하락의 폭이 조금 큰 편이고 속도도 좀 빨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해버리면 통상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어떤 지지선 이쪽 마디에서는 어떤 그 지지력이 좀 강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번에 피곤한 싸움을 좀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뭐 레벨 다운 한 거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락 포지션에 좋은 일일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도 좀 많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그죠? 어떤 풀어나가야 될 숙제나 과제가 좀 생겼다라고 이렇게 일단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숙제나 과제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저는 계속 어쨌든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4,500 붕괴시켰지만, 어젯밤에 붕괴시켰지만 이거 다시 4,500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나스닥도 14,700 어제 붕괴시켰지만 다시 확인하러 몇 거래일 정도 제 생각엔 좀 테스트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자리에서 뭐 추격을 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14,700짜리로 올라오는 그런 날이 있겠죠. 아마도 있다면은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한 숟가락씩 포지션 더 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4,500 자리에 올라온다, 그럼 거기서 또 한 숟가락씩 더 하시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젯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흐름만 지켜보시면서 그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는 이런 습관들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긴축 우려로 인해서 뭐 시장이 빠지고 있다. 다만 속도가 조금 좀 빠른 것 같지 않냐. 중요한 지지선을 큰 합의도 없이 한 번에 깨버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시 중요한 저항, 그죠. 지금 이제 다시 저항이 됐죠. 4,500이라든가 14,700짜리로 다시 올라와서 조금 좀 싸우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싸움 과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뭐 사실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그 긴축이 심각하다라고 파월의장 옛날부터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어젯밤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브레이너드의 연설 이런 거는 일종의 그냥 좀, 야 니네 앞으로 조심해, 이런 경고, 이런 가벼운 경고일지 모르겠지만 FOMC 의사록 내용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넌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우리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숫자가 나왔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충격을 주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계속 어젯밤 하락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분봉상에도 사실 가만히 보시면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어젯밤에 깨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뭐 딱히 이거를 밤새 미국 주식시장을 쳐다본 게 아니라서 저도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대략적으로 이 주식시장이 보시면 분봉인데, 이 분봉에서 순간적으로 보면 여기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죠. 여기 대략적으로 이 부분, 여기 EPM이라 써있는데 오후 2시쯤 미국 시간으로 이때쯤부터 보시면 명백하게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변동성이 확대된 이런 구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만히 따져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FOMC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일단 시장은 반등을 택한 겁니다. 반등을요. 여기 있는 분봉을 한번 잘 보세요. 정확한 타이밍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2시 부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방향은 일단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너드의 연설로 인한 급락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엎친 데 덮쳐갖고 FOMC 의사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물론 이제 그 타이밍상 물론 이렇게 움직여도 전혀 이상한 건 없긴 한데, 아무튼 타이밍상 지금 엎친 데 덮친 격, 그래서 약간 이 미리 FOMC 의사록 내용의 선반영 이런 게 약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 의사록 공개가 된 이후에 지금 반등을 했는데, 이게 어젯밤에 FOMC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2시간밖에 없었으니까 반등을 이거밖에 못했지, 만약에 거래 시간이 더 있었다면 좀 더 올라올 수도 있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 부분이 어떤 지지선 부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좀 우려가 좀 되긴 된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4,500이나 14,700을 다시 테스트하러 올라오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어젯밤에 충격을 좀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가만히 분봉을 보시면 오히려 의사록 공개 이후에는 반등을 했다라는 점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물론 지금 아침에는 이제 아시아장 분위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미국 선물도 지금 하락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오늘 밤은 좀 반등 시도 같은 걸 좀 연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분봉상으로 보면 의사록 공개 이후에 실제로 반등 혹은 매수세가 살짝 들어왔다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좀 올려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른 이슈 이런 건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긴축이 제일 중요하다. 긴축이 드디어 전쟁 이슈가 이제 조금 사그라들고 긴축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단 적절한 움직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테이퍼링 이제 5월 달부터 하는 거 기정사실화 됐고요. 50pp 인상도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5월달 FOMC까지 한 달 남았다는 거죠. 한 달. 지금 4월 7일이니까 한 달 남았어요. 이 한 달이란 기간을 아무런 이슈 없이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좀, 그래서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저의 예상보다는 시장이 좀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젯밤까지를 보면요. 근데 아무튼 여전히 좀 이게 진짜 이렇게 갈 게 맞나? 지금 4월 7일인데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FOMC까지 이 한 달 동안 뭐 할 건데, 지금 움직이면 5월달 이후 FOMC 이후에 뭐 할 건데라는 생각이 전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계속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어젯밤에 좀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계속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시장은 사인을 주긴 줬지만, 그래도 이 답답한 싸움을 조금 좀 오래 더 지속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의 답답함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마 어젯밤 하락 보고 이제 개인들은 다들 아래쪽으로 이제 많이 베팅들 하겠죠. 아마 어젯밤 하락을 보고서요. 근데 아마 그죠? 다들 긴축 그러면서 하락에 베팅을 할 텐데, FOMC 의사록 보고. 근데 사실 의사록 내용 이틀 전 4월 5일, 4월 6일 이틀 동안 사실 좀 반영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저는 일단 별로 이런 걸 하락에 일단 좋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어젯밤 하락은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끝나고 아래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보고 있다고요. 뭐 이런 이야기 드렸고, 그 와중에 어쨌든 뭐 전쟁 이슈 이런 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옐런도 러시아 제재 계속 할 거라고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전쟁이 계속 지속 중이니까 제재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아무튼 이런 일련의 미국의 대응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나, 이거 제정신인가? 뭐 물론 러시아가 나쁜 놈입니다, 그죠? 러시아가 나쁜 놈인 거 인정하는데, 어쨌든 나쁜 놈도 살살살 좀 달래가면서, 자, 사탕 줄게, 이제 이거 먹고 좀 그만해,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몽둥이로 후려치려고만 하고 있으면은 어쨌든 타협이 이게, 그죠? 빨리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협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옐런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게 어쨌든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재밌는 기사를 한번 뭐 다 같이 보자는 건데, 뉴욕 연은 총재는 이제 아예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네요, 그죠? 아주 연은에서 나왔다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연준 뭐 주식 채권 투자자에 더 큰 손실을 입혀야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인플레가 심각하긴 한가 봐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정도 참고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 이제 그 긴축 우려 의사록 공개가 되면서 테이퍼링 스케줄과 뭐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고, 금리 인상 50bp 이런 것도 현실화가 됐는데, 그래서 긴축 우려 하니까 일단 달러는 어제 어떤 하방 경직성, 여기 어딘가 지지력 확인하고 다시 더 올라가고 있고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고요. 이미 달러가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탄력적인 상승 계속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달러 모양 체크. 달러가 올라가면 당연히 신흥국에선 돈이 빠져나가겠죠. 금리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일단 좀 약간 좀 반응이 좀 다르긴 달랐습니다. 장기금리 따로 단기금리 따로 이렇게 반응이 좀 달랐는데, 일단 장기금리는 많이 올랐습니다. 장기금리는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단기금리는 보시면 일단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조금 이렇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이게 돌아서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걸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제 생각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선을 중요하게 볼게요. 물론 지금 살짝 넘어서긴 했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요. 이게 과연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긴 들거든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선을 넘어갔으니까 일단은 뭐 엄밀히 따지면 일단 반등이 올라올 건가 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추세 전환? 아직까지는 일단 좀 잘 모르겠으니까 저 일단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여기 어딘가에 제 생각엔 한 번 정도 더 역전이 되거나 해서 뭐 쌍바닥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어떤 추세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 시장은 어쨌든 미래의 일은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합의의 과정을 거친다고요. 뭐 여기에서 나오는 뭐 쌍고점 혹은 뭐 삼산, 이런 여러분들이 듣는 기술적인 패턴들은 대부분 다 시장 참가자들이 합의를 해서 나타난 결과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쌍고점은 뭐냐? 2번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삼산은 뭐냐? 3번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중고점형, 다중바닥형 이런 건 뭐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시장 참가자들이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걸,
때 그만큼 많이 시장 참가자들이 합의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 다중 천장형 혹은 다중 바닥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지금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뢰도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럼 제 생각엔 한 번 정도는 더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일단 뭐 중요한 어떤 라인을 살짝 넘어서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일단 이렇게 볼게요.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같은 거까지만 보고 빅스까지만 좀 미국은 빅스까지만 좀 보고 마칠 건데, 보시면 어젯밤에 이렇게 좀 윗골이 좀 많이 달리긴 했죠. 조금 좀 심상치 않아요, 그죠?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UVXY 이런 건 단기 매매 상품이라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 생각엔 조금 좀 비중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데 부근에 오면 한 숟가락 더 하고 위로 올라가면 좀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게 이렇게 뭐 양봉이 나오거나 이래야지 이게 뭐 추가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여튼 내용을 살펴보면 좀 그랬어요. 장 초반에 개파락도 컸고 그렇게 해서 장중에 상당히 많이 빠지다가 의사록 공개하고 나서 일단 반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빅스가 FOMC 의사록 공개된 이후로 빅스가 좀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FOMC 의사록 공개 이후로 시장이 좀 반등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딛고 일어난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 보고요.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붕괴시켰습니다. 결국 꾸역꾸역 아래로 가네요, 그죠? 정말 신기합니다. 한 4거래일 정도 지켰던, 한 4, 5거래일 동안 지켰던 100달러를 결과적으로 장대음봉으로 또다시 붕괴시켰으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갈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달러에 대한 지지력 오랫동안 가져가길래 반등하나 싶었더니 어젯밤에 힘을 써서 그 자리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이 아니죠. 뭔가 어떤 신규 매도 세력 어쨌든 뭔가 좀 새로운 의지를 가진 세력들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판을 좀 새롭게 짠 겁니다. 우리 올라갈까 합의를 하다가 합의에 실패하고 또 아래로 가자라고 지금 일단 또 그 95달러까지 가자라고 어젯밤에 합의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95달러까지 정도는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싸움이 중요하겠죠. 95달러에서 지지하느냐 붕괴하느냐, 이제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95달러 이제 완전히 붕괴되면 이제 그때부터 국제유가는 이제 계속 아래로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아직까지는 힘겨루기 구간이다. 아직까지는 전 여전히 오버슈팅이나 한 번 더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긴 할게요. 아직 95달러 붕괴된 건 아니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숏포지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외 시장은 대충 봤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 체크하시면서 보면 되겠죠.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어요. 358 정도가 중요한 자리죠. 여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자리를 오늘 갭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솔직히 좀 신뢰도가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확실히 어쨌든 무게중심이 이제 아래쪽으로 치우치긴 한 거예요. 좀 이런 자리는 천천히 깨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비교적 좀 급하게 깨가지고 제 생각엔 그래도 당장 이런 자리에서 급하게 따라붙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그래도 좀 며칠 동안 싸우지 않겠어라는 생각하는 게 그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수익 많이 났다라고 하고 나서 후루룩 숏 포지션 팔아버리고 청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말씀드리다시피 계속 좀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그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 자리에서 일단 분명히 추격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5일선과의 이격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최근 3거래일 동안 하락폭이 좀 굉장히 크긴 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런 점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갭 같은 거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갭 좀 메울 수 있겠지 생각하고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자리 358자리예요. 근데 이거 이제 붕괴됐으니까 오늘 어떤 의미는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보유자들은 계속 홀딩이고 추격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그냥 계속 지켜보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뭐 일단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코스닥은 중요한 자리 아직 붕괴 안 됐죠. 코스닥은 그래도 좀 코스피보다는 요즘에 건강 상태가 좀 그래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얘도 분위기 안 좋죠. 결국 1330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1330 넘어가서 좋았던 날은 뭐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국 증시 이거 뭐 그냥 계속 지루한 박스권이고 계단식 하락 이런 거라 가지고 뭐 딱히 뭐 더 이상 분석을 하고 뭐가 그다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실적이 어쩌던 간에 뭐 일단은 이 의미 있는 직전 저점 자리를 좀 붕괴를 시키면서 이제 아니네요. 아직까지 여기를 붕괴시키진 않았네요. 여기 저점 중요하겠죠? 68,300원 자리가 중요할 텐데 일단 68,100원까지 왔네요. 그죠? 제 생각엔 별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0월 13일, 21년 10월 13일에 만들어놨던 이 저점을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여길 지지하고 싶으면 제가 봤을 때 요날 잘했어야 됐어요. 3월 8일 날부터 잘했어야지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이미 여길 지지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락 추세 쭉 진행 중에 이 다음번 고점을 만들기 위한 반등이 올라왔었고 반등 이후로 또 계속 또 죽고 있다. 특별히 이상한 거는 일단 뭐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